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제가 이제 윙을 사고 며칠 동안 이제 윙도 만져보고 여기 이제 어디 보자 S16이랑도 연결을 한번 해봤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SI랑 TF가 있어서 TF랑도 연결해보고 뭐 여기 XR도 있고요. 여기 밑에 스피커들 좀 쫙 깔아놓고 스피커 여러 가지 비교 시연을 하면서 현재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윙을 저번 주에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계속 만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윙을 이제 며칠 만져보면서 제가 이제 윙을 사니까 이제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윙 과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유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업체랑 뭐 연관된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저희는 순수하게 이제 음향 여러 가지 장비들을 연구하는 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쇼누리는. 그래서 뭐 옛날부터 비교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콘솔 비교 세미나도 하고 새로운 장비가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분석. 저희 팀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주말 동안 분석하고 성능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X30, 저희가 이제 디지털 콘솔도 많고 X32도 생각해 보니까 초창기에 산 것 같아요. 5월달에 코바 쇼 때 딱 콘솔을 보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샀어요. 6월달인가 바로 샀으니까 X32도 초창기부터 해서 사용했었고 윙도 보니까 이게 뭐 시리얼 넘버가 300대더라고요. 그래서 300번째 만들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윙도 지금 그 국내에서 그 아벡스 정품으로는 거의 최초로 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윙을 만져본 다음에 과연 윙을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윙을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저게 지금 성능이 어떤 거야, 좋은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때 윙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콘솔들과 비교했지만 이제 그 음질 비교는 X31로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윙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장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그 X32 때도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가격이 깡패예요. 지금 아벡스몰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478만 5천 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5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X32를 처음 샀을 때도 500 좀 안 되게 샀어요. 500, 450에서 500 언저리 그 사이로 제가 X32를 처음 샀거든요. 그때 한 6년 전쯤인가. 약간 그때 처음 샀는데 얘도 지금 400대 후반입니다. 사실은 400대 후반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만져보면 만져볼수록 어떻게 이 콘솔이 400대 초반으로 나왔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뭐 저렴한 콘솔도 많고 다양한 콘솔들도 많지만 성능에 비해서 굉장히 베린것스러워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무기예요. 얘가 지금 토만 쪽으로 해가지고 직구도 제가 사실 알아봤거든요. 이거 살 때 직구도 알아보고 직구를 살지 이제 정품으로 살지 고민하다가 정식 수입된 거 샀는데 지금 초창기 물량이 끝나고 좀 시간이 몇 개월 지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더 다운될 거라 생각됩니다. 가격은 다운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가격이 다운되면은 직구로 사신다고 지금 약간 환율이 올라긴 했는데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하면은 300대에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점점 떨어져 가지고 뭐 1년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겠죠. 베링거 제품 특징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제품 가격이 떨어질 텐데 만약에 얘가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정식으로는 400대긴 한데 가격이 떨어지고 그 병행 수입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300대에 그 좀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지난 이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 가격대에 사실기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이 제품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깡패예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장점 때문에 아마 렌탈 팀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뭐 어떤 소규모 공연장이나 콘솔이 들어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가격이 일단 싸니까 제품이 싸니까 다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X32처럼 사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아마 대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첫 번째로 가격이 싸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호환성이 좋아요. 지금 저희도 S16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S16 쓰고 있는데 베링거 뭐 마이다스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스테이지 박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AES50으로 되는 모든 장비들이 연동이 되는 거죠. 연동이 되기 때문에 X30이랑 관련된 여러 지금 뭐 스테이지 박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콘솔만 바꾸면 돼요. 콘솔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채널 수가 약간 좀 작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아날로그 채널 수는 좀 작긴 작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장비들이 이미 기존에 이제 X31을 썼던 분들이나 M31을 썼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본체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변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 호환성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약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꾸셔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손쉽게 가기가 쉬운 거죠. 예. 그런 두 번째 장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기존의 X32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펼쳐놓은 여러 가지 그 제품군에 있어서 그 제품군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능들을 쭉 하나씩 보고 있어요. 기능들 보고 있는데 일단 음질로만 따지면 X32는 소리 발라버리고요. 소리를 발라버리고 저는 이쪽 계열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베링거 쪽 콘솔 중에 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뭐 리버브도 걸어봤는데 리버브 소리도 기존에 약간 그 베링거 X32를 쓸 때 좀 소리가 비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아, 소리가 약간 좀 전문 장비에 비해서 좀 비는구나 해서 저 같은 경우는 X32를 잘 안 썼는데 이거를 만진 다음에 이 정도 소리면은 웬만한 회사에 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쓸만한 콘솔이에요. 리버브도 잘 걸리고, 그러니까 현재 뭐 저희가 뭐 완벽하게 다 테스트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소리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고가의 콘솔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약간 좀 그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소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소리고 이 가격대에 비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에서 성능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상 나는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싸고 기존에 있는 호환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세심한 여러 배려들이 있어요. LED 막 불 들어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감성적으로도 약간 옛날에 베링거 하면 저희 나이 때는 이제 버린 거야 막 하면서 이제 베링거에 약간 저렴했던 이미지를 굉장히 이제 다 떨쳐버리고 중고가 콘솔의 시장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의 좋은 성능과 좋은 퀄리티를 가진 콘솔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마냥 좋은 콘솔이냐 라고 했을 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단점 이제 감안하시고요. 단점은 일단 일차적으로 어렵습니다. 디지털 콘솔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그 TF나 여기 SI가 있는데 사운드크래프트가 있는데 콘솔이라는 게 사실은 그 쉬울수록 좋긴 하거든요. 뭐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편하게 쓰고 왔다 갔다 뭐 그 비상시에 왔다 갔다 편하게
그 접근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의 최대 단점이 복잡해요. 전형적인 그 약간 그 일반적인 콘솔을 쓰다가 제가 이 콘솔을 처음 썼을 때 굉장히 낯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낯설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친절하지가 않아요. 좀 그 야마나 뭐 이런 사운드크래프트 같은 콘솔은 진짜 25분 만져보고 딱 알았거든요. 아, 25분 만져보고 아, 이거 간단하구나. 굉장히 그 접근하기 편하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기능들을 다 때려 박았어요. 사실은 이 기능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필요한 기능까지 다 때려 박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심플한 구성이 아니에요.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유도가 높은 거죠. 뭐 게임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슈퍼마리오고 이건 GTA인 거예요.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반대로 사용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 아마추어 분들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을까. 물론 세팅된 거가 있으면은 세팅된 값을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세팅된 값에서 다른 걸로 변환하고 싶을 때 이 콘솔을 정확하게 아는 엔지니어가 아니면은 세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약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주위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에서 염려가 됩니다. 좀 콘솔이 어렵고 내부 세팅하는 데 있어서 좀 까다롭다. 하나하나 다 세팅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점 두 번째는 아직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이제 세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플이 튕기는 건지 어플이 렉이 걸리는 것을 처음 봤어요. 렉이 걸린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세팅하면서 소리를 내다가 지금 현재 S16이랑 연동을 했는데도 작동은 되는 부분인데 약간 여러 가지 오류들이나 버그들이 약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돼야 되는데 약간 너무 자연스럽게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큰 버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불안정한 약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하다가 그 에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단점이어서 약간 불안정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거는 베링고 콘솔은 제가 지금까지 쓰던 여러 콘솔들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제일 잘 되는 콘솔 중에 하나예요. 업데이트가 너무 잘 돼요. 버전도 그 문제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버그들을 잡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버그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보지만 일단 초창기에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의 버그들이 좀 있다. 아니면은 세팅이 아직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지금 제가 세팅을 잘 못 맞춘 걸 수도 있는데 아직 약간 호환성 문제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이 보인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베링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지는 단점이라고 하면 세 번째 단점인데 가격이 싸다라고 했지만 지금 베링거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풀 사이즈가 200 전후로 왔다 갔다 갈 정도로 뭐 컴팩트까지 하면 굉장히 이제 가격이 많이 싸졌죠. 지금 현재 베링거 X32 기종이 갖고 있는 가격대는 굉장히 내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초창기 베링거 X32 가격으로 따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보면 비싸요. 처음 사시는 분들은 뭐 이런 스테이지 박스 같은 걸 더 사다 보면은 보통 800에서 1000만 원대까지 세팅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곳들은 어찌됐건 새로 만드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 스테이지 박스를 쓰셔야 될 거예요. 뭐 아날로그로 이제 깐다 하더라도 아날로그로 괜찮은 질 좋은 걸 까는 금액이면 스테이지 박스로 해가지고 하는 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지 박스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장비를 구성하는데 금액은 한 800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솔 가격은 사실은 현재 500대 이하라고 하지만
사실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에 약간 중급 콘솔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깡통 X 그 윙은 500 좀 안 되는데 다른 액세서리를 끼우면은 800에서 1000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근데 이 가격대 이 성능에 비해서는 싼 건데 지금 X32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비싸다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낚시까지는 아니고 X32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저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하더라도 가격은 싼데 과연 저게 퀄리티가 좋을 것이냐?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베링거 콘솔이 약간 좀 저가형 느낌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해가지고 렌탈 팀에서는 사실 다 쓰기 시작한 거죠. 렌탈 팀에서는 다 쓰기 시작하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나 아니면 렌탈 팀이나 조그만 강당이나 이런 데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많이 쓰게 된 거죠. 물론 그러면서 안 좋았던 거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를 어느 정도 그 수준 있는 엔지니어를 제외하고는 이걸 다루기가 약간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씩 팔리기 시작할 거고요. 한번 사용했던 분들은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사기 시작할 거고 새로 설치하는 뭐 강당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어차피 스테이지 박스 할 거기 때문에 뭐 설치한다고 했을 때 뭐 500석, 뭐 400석 이런 곳에는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뭐 40채널이라고 하지만 스테레오 40채널이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쓰면 88채널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아는 곳에서는 채널 수가 부족해가지고 X30, 뭐 M32 두 대를 연동해가지고 쓰시는 곳도 있는데 이거 하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다 해결이 되고 스티리오 채널까지 쓰면은 뭐 다는 아니더라도 뭐 80채널은 약간 오바라 치더라도 한 60채널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콘솔이기 때문에 웬만한 500석 전후되는 공간에서는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뭐 루머일 수도 있지만 컴팩트 모델 나오기 시작하고 가격 다운되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콘솔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콘솔에 대한 약간 분석과 약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많이 팔린다는 가정하에서 아마 지금 현재 X32 교육하는 것처럼 이 베링거 윙을 교육해야 되는 곳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또 이걸 만진 사람들은 또 어려워할 것이고 X32를 약간 아시는 분들은 또 어차피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윙 관련된 교육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냥 윙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 자료를 계속 만들 생각이고요. 저도 사실은 왠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사긴 샀는데 만족도로 따지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10점 만점에 저는 8.5점? 9점인 것 같아요. 약간 여러 가지 좀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뭐 8.5점 정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상태고요. 어찌됐건 많이 팔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많은 엔지니어들에게 이제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마 이제 윙이 이제 풀리기 시작할 때 한번 그 주변에 윙 가지신 분들한테 한번 보시고요. 소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윙에 대한 어쨌건 새로운 장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